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은창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시나요? 가격은 한 달 만에 117달러에서 70달러로 40% 넘게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면 매물이 쌓여야 정상이잖아요. 근도 창고는요, 오히려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헐값에 쏟아지는 실물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다는 뜻이죠. JP모건은 50달러까지 떨어진다 외치고 시티그룹은 150달러를 부릅니다. 무려 3배 차이. 이건 단순한 전망 차이가 아닙니다. 3월 운명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월만 해도 온스당 117달러를 찍었던 은 가격이 불과 한 달 사이에 70달러 선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40%가 넘는 낙폭이에요. 보통 이 정도로 가격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창고에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야 맞죠?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지금 코맥스 창고 데이터를 열어보면요. 완전히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등록 재고가 38%나 증발해버렸거든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약 6,300만 온스가 사라졌고 남은 건 고작 1억 300만 온스뿐입니다. 가격표는 박앤세일을 외치는데 진열대는 텅 비어가는 백화점을 상상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30대 직장인 김대리가 있다고 쳐봅시다. 김대리는 앱에서 은 가격이 폭락하는 걸 보고 덜컥 겁이 났어요. 뉴스에선 부어 떨어진다고 난리니까 손절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그 시각 어딘가의 누군가는 김대리가 던진 그 물량을 헐값에 받아서 창고에서 실물로 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가격을 짓누르면서 실물을 싹쓸이하는 세력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대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물량을 던질 때 그 물량은 어디로 갔을까요? 허공으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금고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갔죠. 이 게임의 룰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 간극이 만들어내는 부의 이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고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3월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진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창고가, 재고가, 데이터가 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JP모건이었습니다. 금융계의 황제라 불리는 그들이 리포트 하나를 던졌어요. 은값 상승은 펀더멘털 없는 투기에 불과하다. 50달러까지 추락할 것이다. 이 한마디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117달러에서 70달러로의 수직 낙하. 그 시작점에 JP모건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 저렇게 말하는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손절 물량이 쏟아졌고 가격은 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JP모건이 누구예요? 전 세계 금융정보의 심장부에 있는 곳이잖아요. 각국 중앙은행과 직통 라인이 있고 위성으로 광산 가동료까지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그런 그들이 갑자기 개인 투자자 걱정을 해서 친절하게 매도 시그널을 보냈다고요. 말이 됩니까? 월가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대형은행이 입을 열 때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손을 보라고요. 입으로는 팔라고 외치면서 손으로는 사들이는 게 그들의 전매 특허거든요. 공포를 저장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절박합의 가격을 눌러야 할 이유, 그게 뭘까요? 정답은 3월에 있습니다. 3월 선물 만기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JP모건의 리포트가 나온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열흘 동안 은선물 증거금을 무려 6차례나 올렸습니다. 총 18% 인상이에요. 증거금이 뭐냐면요. 선물 거래할 때 맡겨두는 보증금 같은 겁니다. 이걸 갑자기 올리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로 돈을 넣든지 아니면 강제로 포지션이 청산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사실상 돈 없으면 나가라는 퇴장 명령이나 다름없죠. 축구 경기 중에 갑자기 심판이 오늘부터 골대 크기 절반으로 줄입니다 하면 어떻겠어요?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은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딱 그겁니다.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종이은과 실물은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JP모건이 주무르고 있는 가격은 뭘까요? 컴퓨터 화면에 찍힌 숫자, 선물 계약서에 적힌 글씨, 즉 종이은입니다. 이건 마음만 먹으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은을 거래하는 거죠.
반면 시티그룹이 150달러를 외치며 주목하는 건 진짜 은덩어리, 실물은입니다. 광산에서 캐내야 하고 정제해야 하고 운반해야 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은이에요. 한 해에 캘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종이 은 시장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은의 몇 배가 넘는 계약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파트 100채를 지어놓고 분양권을 400명한테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분양권 사고 팔면서 차익만 남기면 되니까 굳이 입주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400명 전원이 저 진짜 들어가서 살래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0명은 집이 없어요. 대혼란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은 시장이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종이 계약 대비 실물 보유량 비율이 4대 1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진짜 은을 달라고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겁니다. 2월 시장에서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선물 만기 때 실물 인도를 요청한 비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통상적으로는 20% 정도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현금 정산하고 끝내니까요. 근데 이번엔 98%였습니다. 거의 전원이 종이 말고 진짜 은 내놔라 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종이 약속을 믿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예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창고에 은이 없는데 어떻게 내줍니까? 그래서 가격을 폭락시킨 겁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스스로 분양권을 찍고 도망가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물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어요. 종이 시장과 실물 시장의 괴리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실물 인도 요청 98%라는 숫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투자자들이 종이 신용을 버리고 실물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대 은 공급국인 중국이 움직였거든요. 올해 1월 1일부로 중국 정부가 은 수출 통제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기존의 수출 라이센스를 갖고 있던 수많은 업체들의 자격을 박탈해버렸어요. 이제 중국에서 은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단 44개 기업뿐입니다. 사실상 파이프라인을 틀어막은 거죠.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서방 세계의 첨단 산업이 중국산 은에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의류 장비 여기에 다 은이 들어갑니다. 그 공급 동맥이 끊긴 겁니다. 60대 퇴직자 박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사장님은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은 ETF에 넣어뒀어요. 증권사 앱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안심했죠.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다가 불안해졌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았다는데 창고가 비어간다는데 내 은은 진짜 있는 걸까? 박 사장님의 걱정은 근거가 있습니다. ETF나 선물은 결국 종이 계약이거든요. 위기 상황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는 약관 어딘가에 숨어있는 불가항력 조안을 꺼내듭니다. 시장 상황으로 인해 실물 인도가 불가능하므로 현금으로 정산하겠습니다. 그 현금이 시장 가격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정한 헐값이에요. 종이는 불타면 재가 되지만 실물은 영원합니다. 박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은 앱 속 숫자를 진짜 은덩어리로 바꾸는 겁니다. 실물 은바나 코인을 직접 손에 쥐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실물 소유권이 완벽하게 분리보관되는 신탁으로 옮기든지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수익률이 몇 % 오르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이 증발하느냐 살아남느냐 생존의 문제예요. 공급망은 끊겼고 창고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서구 금융 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원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지만 진짜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리스율이에요. 은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율인데 평소에는 1% 안팎에서 조용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리스율이 12%까지 치솟았습니다. 12배가 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금융권 내부에서 은이 씨가 말랐다는 겁니다. 은행들끼리 서로 은을 빌리려고 웃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돈을 줘도 빌려줄 은이 없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백워데이션 현상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백워데이션이 뭐냐면 미래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더 비싼 상태를 말해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개월 뒤에 살 은보다 당장 오늘 살 은이 더 비싸다는 건 지금 당장 은이 없어서 난리라는 뜻이거든요. 수요 쪽을 볼까요? AI 서버에 은이 들어갑니다. 태양광 패널에 은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배터리에도 5G 기지국에도 반도체에도 전부 은이 필요해요.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가 은인 거죠. 그래서 수요는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요, 5년 연속 적자입니다. 캐내는 양보다 쓰는 양이 많아요. 광산 하나 새로 여는데 평균 10년이 걸리거든요. 지금 당장 은값이 2배로 뛴다고 해도 내일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탄력적 수요라고 불러요. 가격이 올라도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삼성이 반도체 만드는데 은값 올랐다고 생산 멈추겠습니까? 테슬라가 전기차 찍는데 은이 비싸졌다고 공장 세우겠어요? 어떤 가격을 주더라도 사야만 하는 수요가 시장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공급은 막혔고 수요는 폭주하고 창고는 텅 비어가고 있어요. 이 구조에서 가격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70달러는 종이 시장이 만들어낸 착시에 불과합니다. 실물 시장의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리스율 12%, 5년 연속 공급 적자, 백오데이션.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구조적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JP모건을 비롯한 대형 은행들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은값을 끌어내리려 하는지 그 이유요. 답은 숏 포지션에 있습니다. 숏 포지션이 뭐냐면 가격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베팅이에요. 이 은행들은 은값 하락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걸어놨거든요. 만약 은값이 오르면요, 그들은 끔찍한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50달러를 외치는 겁니다. 진짜 은의 가치가 50달러여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걸어놓은 숏 포지션을 헐값에 청산하려면 가격이 내려가야 하니까요. 반대로 시티그룹이 150달러를 전망하며 돌아선 이유는 뭘까요? 실물 고갈이라는 팩트에 베팅한 겁니다. 종이 게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숫자를 조작해도 창고가 진짜로 비면 게임 오버거든요. 2022년 니켈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니켈 재고가 바닥나자 하루 만에 가격이 250% 폭등했어요. 거래소가 거래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숏 포지션을 잡고 있던 세력들은 천문학적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그때와 똑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어요. 창고 재고 38% 증발, 실물 인도 요청 98%, 리스율 12배 폭등,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고 바닥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 숏 스퀴즈가 터집니다. 숏 스퀴즈가 뭐냐면요, 숏 포지션 잡은 세력들이 손실을 막으려고 미친 듯이 매수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수직으로 치솟죠.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상승이 상승을 부르는 눈덩이 효과가 시작됩니다. 3월 선물 만길.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종이시장에서 약속한 은을 실물로 내줘야 하는 날이거든요. 없는 은을 어떻게 내줍니까? 그 순간 종이시장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JP모건이 외치는 50달러와 시티그룹이 외치는 150달러. 3월이 지나면 누가 맞았는지 판가름 날 겁니다. 그라운드 제로가 다가오고 있어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은창고는 이미 털렸습니다. 4개월 만에 38%가 증발했고 중국은 수출을 막았어요. 리스율은 12%까지 치솟았고 공급 적자는 5년째입니다. 지금의 가격 폭락은 진짜가 아닙니다. 3월 만기를 앞둔 세력들의 탈출쇼일 뿐이에요. 심판의 날이 오면 종이시장의 허상은 무너지고 실물 가치가 폭발합니다. JP모건의 저주를 믿고 헐값에 털릴 것인가? 실물을 움켜쥐고 부의 주인이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로 다가와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